왜 이렇게 주말만 되면 사고가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안 좋은 내용은 유독 주말에 나오는데 취지를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썼던 전략이랑 비슷하면서 다른데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이 아닌 기사 내용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과오나 안 좋은 내용이 많이 퍼지는 걸 방지하고자 이런 걸 유독 주말에 많이 내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출근하는 기자가 덜하고 그래서 기사도 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이런 내용은 숨겨지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한테 시련을 제대로 안겨준 사람이 있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데 김의겸 씨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면 위로 처음 떠올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김의겸 씨를 고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냐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 모든 의원들은 의혹만 나오거나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증언만 나와도 소환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의혹도 있고 정황도 있고 증거도 있고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수사는 안 하고 이걸 폭로한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거죠. 아무리 지금 독재 정치라고 하고 싶지 않아도 스스로가 독재 정치를 하겠다고 말해버리니까 이걸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유가 뭔가요? 독재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비평할 때 남발해버리면 이 사람이 진짜 잘못하는 걸 놓쳐버리고 비평이 아니라 억가가 된다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은 최대한 자제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스스로가 독재를 하겠다고 해버리는 꼴이라 이건 제가 자제한다고 독재라는 키워드가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대통령실이 김의겸 의원 고발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들의 치부를 드러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김건희 여사 관련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당 차원 브리핑에서 제기했잖아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이 브리핑에서 나온 의혹이 증언까지 나오게 했고 증거와 정황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절차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고 그렇지 않으면 김의겸 대변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의혹이 있는 당사자는 언급도 안 하고 대통령실이 의혹을 제기한 의원을 고발한다.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뭐냐 이겁니다. 여당이 야당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대국민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묵인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정권은 잘못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고 교육받은 사람들만 모인 집단인가요? 이렇게 근거와 명분 없이 나오니까 김의겸 의원은 오히려 환영한다고 맞받아치는 거죠. 본인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저는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또 다른 작전주 우리 기술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손댔을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했다. 흐름을 보면 도이치모터스와 우리 기술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는 거고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기술 작전주라는 게 새로운 주장이자 의혹입니다.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 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는 것도 이야기했고요. 이쯤 되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한동훈 장관이 원하던 그림 아닌가요? 한동훈 장관이 항상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국민 모두는 사법 시스템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대통령 영부인도 사법 시스템 앞에서 평등해야죠.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여성 의원들과의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고요. 조사를 통해서 본인의 결백을 밝혀야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걸 왜 대통령실 차원에서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냐 이겁니다. 대통령실이 언론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공당의 대변인이 금융감독기구 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국익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은 게 이게 만약 거짓이라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결백을 밝히는 게 맞고요.
이재명 대표 수사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공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죽은 사건을 가지고 재소환까지 하고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 봐도 수사의 온도차가 너무 명확하고 본인이 꿀릴 게 없으면 나서서 즉각 반박하는 게 맞는데 이건 대통령실 대변인 뒤에 숨어서 뭐하는 짓이냐 이겁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서면 조사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일겸 대변인을 고발하고 싶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서부터 지켜라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잘못이 있는지부터 밝히고 그 다음에 김일겸 대변인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대체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 거냐 이거죠. 민주당이 잘하는 거 있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이걸 지금은 오히려 여당이랑 대통령실이 주장해야 한다 이겁니다. 본인들이 떳떳하면 특검을 통해서 결백을 밝히라는 거죠. 이 논리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절차입니다.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 수사 과정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무섭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대장동 비리의 진상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드러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면 그건 깡패지 검사인가요? 딱 전두환 정권 시절에 하던 짓거리잖아요. 사실을 말하면 묵살하고 고문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키워가고 이게 지금 2023년 버전으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최근에 진행됐던 이재명 대표 수사 그냥 조금만 분석해보면 얼마나 검찰이 한심한지가 나옵니다. 검찰은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계속 묻고 한마디로 소모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던 거지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추궁하느라 시간을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세우기 위해 조사를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인 거죠. 너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물증도 없이 범죄 피의자의 증언과 전환만으로 야당 대표를 2차례나 불러 조사한 것도 부족해서 또다시 소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하고 플레이를 해버리면 이건 수사가 아니죠. 공격이죠. 검찰이랑 대통령이 내일이 없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내일이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역사까지 내일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 본인들의 행태가 역사에 기록될 텐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면 주변에 있는 참모진이나 여당 의원들이 제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싫은 소리를 한마디만 해도 영구 제명 수준으로 제재를 당하니까 당연히 한마디도 못하죠. 지금 여당 의원들 보면 한심합니다. 최근까지 본인들 권력 싸움 때문에 나경원 씨를 그렇게 쥐 잡듯 잡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나경원 씨를 잡으려고 안달입니다.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씨 2명 다 이딴 짓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나경원 연대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치와 국정 운영을 위해서? 아니죠. 본인들 표를 얻으려고 나경원 씨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김 의원 측은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은 기류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데 지지율 상승을 위해 윤심유일 후보라는 프레임을 일찌감치 잡아야 하거든요. 안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충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천천히 연대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학교 폭력당해서 학교도 못 나오고 있는데 김 의원 측이 그 결정 존중하고 연대한다고 말하면 놀리는 것밖에 더 되겠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시간적 여유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지 표심 경쟁을 위해서 나경원 씨를 이용하고 있다는 건 공통된 목표라는 겁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씨가 윤 대통령 이란적 발언하고 관련해서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이란적 발언으로 이란의 기분은 별로겠지만 UAE랑 외교적 성과를 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거였잖아요. 이것만 보고 진짜 외교적 성과가 있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뤄낸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윤 대통령이 UAE 3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랑 관련해서 확정된 게 아니라
이제 계획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사 내용도 보면 UAE 측과 논의를 시작한 300억 달러 투자처도 큰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대통령실도 이번 주 안에 비교적 큰 갈래를 지을 수 있는 윤곽은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씨도 그렇고 지금까지 대통령실이나 언론이 말한 것만 보면 이미 투자가 확정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윤곽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 아닌가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걸 확신에 차서 말하고 이걸 성과라고 프레임을 씌우면서 대통령이 잘못한 걸 덮으려고 한 건데 저는 솔직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좀 괘씸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살려야 하는 이유도 하나씩 추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